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은 어떤 경우에도 응급실과 수술실은 정상 가동돼야입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19일 전국적으로 무더기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일부는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들이 진료 수술 일정 등을 조정하는 등 진료 차질이 현실화됐습니다. 전공의들은 20일부터 근무를 중단하겠다고 예고해 의료 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복지부는 이날 모든 전공의에게 진료 현장을 떠나지 말 것을 명하는 진료 유지 명령을 발령하고 의사협회 집행부 2명에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통지했습니다. 정부와 의사들의 충돌이 본격화하는 상황입니다. 의사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가 치료를 거부해 환자가 피해를 입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법적인 문제를 떠나 인륜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일부 병원에서 전공의들이 현장을 떠나면서 암수술, 출산, 디스크 수술 등 긴급한 수술이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사례가 속출했다고 합니다. 세브란스 병원 등은 마취통증의학과 전공의 부족으로 수술을 절반 이상 감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일부 병원에서는 응급실 입실이 지연되거나 아예 입실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의사들이 당장 1분 1초가 급한 환자를 두고 떠나겠다고 하는데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응급 위중한 수술만은 정상적으로 가능해야 합니다. 수술이 급하거나 하루하루 고통받는 환자들을 방치해 피해를 입게 하는 것은 문명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부가 서둘러 의료계와 협조해 응급실과 위중한 수술만은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 행동이 현실화할 경우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 진료보조 간호사 역할 확대, 군 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진료 확대 등으로 대처하겠다고 했습니다. 환자 피해 최소화에 모든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정부 당국과 의사들 간에 오가는 말들도 비이성적이어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사가 국민에게 협박한다, 타협은 없다고 하고 의사들은 정부가 의사에 도전한다,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 합니다. 양측 다 감정을 자제해야 합니다. 정부는 외과, 소아과, 응급실 등 필수 의료 의사들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책과 함께 보험 등 형사 책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의사들은 의사 증원의 대폭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명백한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도 인구 대비 의사 수가 OECD 최하 수준인데 앞으로 급속한 노령화로 의사 수요가 늘어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은 비명횡사가 현실이 된 이재명 당이라는 제목입니다. 민주당이 의원평가에서 하위 20%에 속해 공천심사 때 감점을 받을 의원들에게 개별 통보를 시작했는데 대부분이 비이재명계라고 합니다. 31명 중 28명이 비명계라는 보도와 함께 친명횡재, 비명횡사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박용진, 윤영찬 의원은 20일 의원평가 하위 10% 통보를 받았다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대선과 당대표 선거에 출마해 이재명 대표와 경쟁했고 윤 의원은 대선 경선 때 이낙연 후보 캠프에서 이 대표 공격수 역할을 맡았습니다. 한때 이 대표에게 맞선 사람이 모두 공천 불이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비명계 중진인 김영주 국회 부의장도 하위 20%에 포함됐다는 통보를 받고 탈당했습니다. 세 사람은 민주당이 이 대표 사당이 됐다고 했습니다. 의정활동평가는 법안 대표 발의 건수, 각종 회의 출석률 등이 기준입니다. 참여연대 집계에 따르면 김 부의장은 법안을 107건 대표 발의했고 상임위와 본회의 출석률도 우수합니다. 박 의원은 법안 대표 발의 82건, 상임위 출석률 95%, 본회의 출석률 90%입니다. 윤 의원은 대표 발의 법안 39건에 본회의와 상임위 출석률 모두 90%가 넘습니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대표 발의 법안이 6건에 불과합니다. 본회의 출석률은 86%지만 상임위 출석률은 35%로 여야 통틀어 꼴찌 수준입니다. 김, 박, 윤 세 의원으로선 이 대표보다 월등한 점수를 받아야 할 자신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을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당 지도부는 이에 대해
새 의원은 나머지 주관적 평가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관적 평가에선 당권을 쥔 친명계가 반대파를 공천에서 떨어뜨리고자 얼마든지 점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며 도입한 의원 평가 제도를 친명 지도부가 비명계 정적을 쳐내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표가 공천관리위나 전략공천위를 무시하고 측근 몇 명과 밀실회의를 해 공천을 결정한다는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지도부는 부인했지만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그 밀실회의에서 공천 배제가 거론된 것으로 알려진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사과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밀실회의의 존재를 시인한 것 아닙니까? 이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측근들로 구성된 비선 조직이 공천에 관여한다는 논란도 일었습니다. 홍영표, 송갑석, 이수진 의원 등은 지역구에서 현역인 자기들을 빼고 친명계 원외 인사를 집어넣은 정체불명 여론조사가 돌았다며 이 대표 비선 측근들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천 과정에 당의 공식 기구가 아닌 대표 측근들이 개입했다면 공천이 아니라 사천입니다. 공직 후보자 추천권은 정당이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정당이고 국회의원은 고위 공직자입니다. 공천을 당내 행사라고 볼 수 없으며 공적 기준에 맞춰 투명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반대파를 제거하고 대표 개인의 권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공천권을 쓰는 것은 국민 세금을 쓰는 공당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 대표는 여야 합의로 정해야 할 선거제도를 혼자서 정했고 이어 국민의 대표자도 자기 마음대로 고르겠다고 합니다. 비명 행사가 실제 현실이 된 이재명 당의 현실입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은 이재명은 쳐내고 반대한민국엔 국회 진입 길 터준다니입니다. 민주당이 총선용 비례대표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진보당, 새진보연합, 연합정치시민회의 후보 10명을 당선 안정권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진보당, 새진보연합에 각각 3석, 연합정치시민회의에 4석을 보장해 주기로 한 것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반미 친북 세력입니다. 4년 전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33%의 득표율로 17석을 얻은 바 있습니다. 유사한 결과가 나온다고 가정하면 민주당과 연대하는 좌파 세력은 배당받은 10석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울산 북구에서는 진보당 후보로 단일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소속의 재선 국회의원이 있는 지역인데 해당 의원과는 상의도 없이 의석을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사드 반대운동을 펼치고 광우병 집회를 주도하고 천안함 자폭 등의 유언비어를 만들었던 반미 친북 괴담 유포 세력이 22대 국회에 2자릿수 이상 들어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진보당은 유사시 우리 국가 기관시설 타격을 모의한 통진당의 후신입니다. 통진당은 2014년 위헌정당 해산 심판 결정에 따라 강제 해산된 바 있습니다. 연합정치시민회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제주 해군기지 반대 등을 주도해온 이들이 만든 대표적인 급진 좌파 단체입니다. 이들 세력은 자신들 이름으로 총선에 나가면 의석을 얻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것이 국민의 평가입니다. 민주당이 자신들의 위성정당에 이들을 넣어줘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국민 평가를 우회하는 꼼수입니다. 민주당은 3개 세력이 추천한 비례대표들을 아무런 검증 없이 수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대한민국 국채를 부정하고 국기를 흔드는 이들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21대 국회에서 위성정당으로 국회에 들어와 논란을 일으킨 최강욱, 윤미향, 김의겸보다 더한 인물들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나라를 대표하게 됩니다. 민주당이 이러는 이유는 이들 반미 친북 세력을 지지하는 소수 유권자들의 표가 수도권 박빙 승부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런 한편으로 민주당 공천은 이재명 대표의 비판적인 인물들은 마구 쳐내고 있습니다. 같은 당 출신의 정세균,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민주적 원칙과 객관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할 정도입니다. 당 대표에 절대 충성 않는다는 이유로 현역 의원들을 무더기로 쳐내면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세력에는 열석을 헌납하겠다는 정당이 지금까지 국회를 장악하고 국정을 쥐락펴락해 왔습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은 대장동 변호사 6명 줄줄이 출마한 이재명 당이라는 제목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김용 사건의 변호인 6명이 민주당에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모두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구인데 아직 한 명도 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 2명은 광주 광산갑과 서울 금천에서 각각 현역 의원과 경선을 치릅니다. 이 대표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을 맡은 변호사 2명은 경기 남양주 갑과 부천을에 각각 출마했습니다.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사건의 변호사 2명도 경기 부천 병과 평택갑에 출마했습니다. 출마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와 그 측근들의 변호사가 줄줄이 출마하고 말 많고 탈 많은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모두 순항 중인 것을 우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들과 경선을 치르는 현역 의원은 의원 평가에서 감점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정치 신인은 경선에서 20% 가산점을 받습니다. 이들에겐 현역 의원과의 1대1 경선이 결코 불리한 구도가 아닙니다. 애초에 변호사들이 공천을 노리고 이 대표 측 사건을 맡았을 수도 있고 이 대표가 먼저 변호사들에게 출마를 권유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대표로선 자신의 혐의와 사건의 내막을 잘 아는 변호사들에게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당사자들에게만 서로 이득이고 국민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입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정당으로서 정상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에서 변호사비 대납 공천이라고 했는데 그런 말이 나올 법도 합니다. 민주당은 지금 밀실회의, 비선 여론조사 등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비명 행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대표에게 맞섰던 사람을 쳐내면서 이재명 사당이 됐다는 말이 이제 공공연합니다. 당 원로인 권노갑 고문과 정대철 헌정회장, 김원기, 임채정, 문희상 전 국회의장과 정세균, 김부겸 전 총리까지 공천이 불공정하다며 이 대표에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21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 대표를 성토했지만 이 대표는 그 자리에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곳에서 툭하면 사퇴하라는 소리를 하는 분들이 계신 모양이라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여야 합의로 정해야 할 선거제도를 혼자서 결정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공천을 정적을 제거하는 도구로 쓰고 그 빈자리를 자신의 측근과 친북 괴담 세력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대장동 변호사들까지 대거 공천을 받는지 지켜볼 일입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은 이재명 체포동의안 찬성, 살생부가 진짜 공천 기준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민주당 친이재명계인 김성환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현역 평가 하위 20%의 비이재명계가 많은 이유에 대해 의원 평가 항목 중에 다른 의원들과 당직자, 지역 권리당원 및 주민들의 평가가 작년 11월, 12월 중에 실시됐다면서 그 직전인 9월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됐을 때 도대체 누가 가결표를 던졌을까 논란이 한참 진행되던 시점에 평가가 이루어져 그 요소들이 평가에 반영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작년 9월 21일 국회에서 표결에 붙여진 이재명 의원 체포 동의안은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통과됐습니다. 최소한 민주당 의원 중 29명이 찬성표를 던졌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민주당 현역 하위 20% 평가를 받은 31명과 비슷한 숫자입니다. 당시 표결 이후 이재명 대표의 지지층 인터넷 게시판에는 반란표를 던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비명계 의원들의 명단이 살생부라며 돌아다녔습니다. 친명 지지층들은 이들을 비명계를 일컫는 은어인 수박으로 규정하며 반드시 내년 총선 공천을 통해 응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까지 자신이 하위 평가를 받았다고 공개한 의원들은 거의 모두 비명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국회 본회의 및 상임위 출석률이 높고 자신이 대표 벌이한 법안 수도 많아 상대적으로 입법 활동에 충실해 왔다고 평가되는 경우에 속합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하위 10%, 20%로 평가받았다면 의정 활동과는 무관한 다른 문제 때문일 것이라고 추정됐는데 김 의원은 그 이유가 바로 이재명 체포 동의안 문제라고 밝힌 셈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하위 20% 평가에 대한 논란에 관해 동료 평가에서 0점 받은 분도 있다면서 여러분도 누군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체포 동의안 살생부가 변수가 됐다는 김 의원 분석과 같은 취지 아닙니까? 체포 동의안 표결은 무기명이어서 누가 어떤 표결을 했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가, 부 판단은 의원 자질평가 기준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누가 반란표를 던졌을 것이라는 의심이 총선 공천의 핵심 기준으로 작용했다면 공당임을 포기한 것입니다. 이런 충격적 내용을 친명계 의원이 거리낌 없이 밝히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